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여러분 구정 명절 다들 잘 보내셨죠? 벌써 구정 연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이네요. 이제 구정도 지났으니 2022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101번째 유튜브 영상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설득하는 그 5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설득의 이 5가지 법칙은 최근 제가 읽었던 세몬의 책, 오늘부터 딱 1년 이기적으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가장 제 눈길을 끌었던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 잘하는 사람들에 대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여러 권의 자기계발서를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이와 비슷한 문구를 만나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대를 설득할 때 어떻게 하면 상대를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지 그 5가지 방법을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잘러의 설득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이 제안하는 가치를 믿어라입니다. 사실 상대를 설득하려면 그 주장에 내가 먼저 설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납득 못 시키는데 내가 상대를 설득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따라서 자신이 제안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그 제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법칙, 자신이 제안하는 것의 가치를 믿어라 라는 이 문구를 봤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제가 면접 보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기 전이나 그 외 여러 상황에서 면접을 봐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면접을 본다고 하는 것은 살면서 무언가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죠. 도전에는 항상 친구처럼 두려움이 따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근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입니다. 다시 말해서 면접을 볼 때 내가 불안한 이유는 상대방이 내가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을 질문할지도 모른다는 그 걱정 때문에 두려운 것이겠죠. 저 역시 수차례 면접을 봤지만 면접관들은 저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저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노력했죠. 살면서 여러 차례 면접을 봤는데 처음에는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는 일이 적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고배를 마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점점 더 좋은 자리를 원했고 그럴수록 점점 더 제 마음이 불안해서 저를 확실하게 드러내지 못한 것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만큼 더 어려운 자리였을 수도 있겠죠. 점점 더 면접이 어려웠던 것은 제가 실적이나 실력으로 그 면접을 대하려고 했던 것보다 화려한 언변이나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 순발력 또는 저의 인상 같은 것으로 좋은 면접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이 곧 저의 불안감의 표피를 임기응변으로 덮으려 했던 것이겠죠. 면접관들은 저의 대답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를 뽑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저는 면접관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자신의 가치는 실력과 실적에서 나오고 그 실력은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서서히 삶과 일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겠죠. 저는 요즘 다시 면접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도전 욕구가 생겼다는 말이죠. 말보다는 제 노력의 결과물을 믿고 그동안 제가 걸어왔던 발자국과 노력의 산물로 면접관들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이 끈기도 함께 말이죠. 여러분들도 상대를 설득하려면 우선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나 자신이 내뱉는 이 말은 자신의 무게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일잘러의 설득의 법칙은 바로 거절당할 이유를 예상하고 미리 거기에 대한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면접을 볼 때
제가 이러이러한 분야는 실무 경험이 적어서 조금 취약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취약점을 먼저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파고들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것이 문제가 아님을 드러내고 방어를 하라는 말이죠. 상대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먼저 드러내고 화제를 전환시켜 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상대를 설득하기 굉장히 용이하지 않을까요? 이 방법은 매우 현명한 방법이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쩌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나의 취약점을 굳이 내가 드러내면서까지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의 의견은 다릅니다. 자신의 취약점을 먼저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 알리는 것이 오히려 더 상대방에게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설득할 때는 거절당할 이유를 예상하고 미리 선점하는 그런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잘러의 설득법은 바로 요점을 숫자로 짚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많이 들었겠지만 저 역시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숫자로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성적으로 말하지 말고 정량적으로 명확히 표현하라는 뜻이죠. 사실 사람들은 형용사와 부사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설득을 이끄는 말은 명사입니다. 정의가 명확하고 정확한 말이 상대를 설득하는 데 용이하죠. 그 정확한 말의 정점에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으로부터 숫자를 들었을 때 그 숫자가 가늠하는 수치는 명확히 머릿속으로 계산이 됩니다. 믿음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팀장님, 그 일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말보다 팀장님, 그 일은 현재 70% 진행되고 있고 30% 남았는데 3일 뒤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 방식이 훨씬 더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을 쓰다 보면 금세 여러분의 말이 명확해진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이 설득하고자 하는 요지를 반드시 숫자로 말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일잘러의 설득법 그 네 번째는 바로 상대방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서 상대방의 언어로 표현하라입니다. 여러분들 TV나 라디오에 정치인들이 토론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반박하거나 설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상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상대를 많이 설득합니다. 상대의 말을 빌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정말 좋은 설득 방법인 이유는 방금 상대가 했던 주장은 상대가 현재 믿고 있는 가장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린아이를 설득할 때를 한번 생각해보죠. 보통 아이를 설득할 때 처음에는 어르고 달래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죠. 가끔 윽박 지르거나 외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굉장히 잘 설득하는 사람을 보면 아이의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계속 아이의 말을 듣고 아이의 말과 표현을 빌어서 아이를 다독입니다. 특히 제 아내가 아이들을 설득할 때 이 방법을 쓰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상대방의 시선으로 공감하고 상대방이 쓰는 단어와 문장을 빌어서 그를 설득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듣는 능력이 향상되더라고요. 결국 잘 들을 수 있어야 잘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번째 설득법을 요약해드리면 상대방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의 말로 표현하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일잘러의 설득법은 양방향으로 소통하라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양방향 소통은 먼저 듣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에게 눈을 맞추고 상대가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하는 이런 몸짓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상대는 저를 신뢰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설득은 내가 상대를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겠죠. 보통 우리들의 회사 생활에서의 대화는 일방통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통은 불통이 되죠. 결국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야 몸을 움직일 수 있듯이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 중간중간에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공간 속에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겠죠. 설득의 최종은 바로 공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분명 소통을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 잘하는 사람들의 설득법 5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설득이 좀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앞으로도 일 잘하는 사람들의 업무 법칙을 꾸준히 업데이트할 계획이거든요.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이나 자기 개발에 많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신박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